Sunmaster Daeng's wisdom and practice of the thousand 대행 선사의 한마음 천수 지혜와 실천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혜유 스님은 2018년에 학위 논문 서양의 한국 불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응용 연구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특히 독일어권 국가의 한마음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 역시 혜유 스님과 자주 대화하고 카르스트의 한마음 선언을 방문할 때면 항상 대행 선사의 법문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혜진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크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는 물질세계에 속하고 종교는 정신세계에 속하므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단절을 말하지 않고 각 지역 환경에 기초하여 번역에서의 의미와 담론이 형성되는 언어 횡단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횡단적 실천은 불교 텍스트의 번역 과정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선사의 천수경,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의 현대 한국어 번역도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977년에 완성된 대행선사의 천수경 번역본의 몇 가지 특징은 진언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눈을 통하여 깨달음의 관점에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 독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중국어판보다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독자들은 천수경의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음의 발전은 사회와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큰 위기와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서 물질과학의 진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행선사는 한국의 전통을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불교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 선언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주인공이란 나의 근본이자 내 마음과 직결된 일체의 근본이라고 하시며 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인공의 개념을 잡지 못해 어려워하는 신도님들께서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평등하고 부드럽게 영원한 친구처럼 친근하게 주인공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관하는 이유를 알게 하라고, 관법에 참뜻을 새겨서 실천하게 하라고 강하게 내면의 친구에게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문서, 각본, 팔자운명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자기가 산 것대로 입력되어 각자 종문서를 쥐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태워버리기 위해 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습과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고 수행 점검과 발심이 어렵다는 신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하여 맡기면서 행하는 몸 실천, 끊임없이 되입력하는 마음 실천을 안내하고 수행 점검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관법을 이해하기, 믿기, 맡기기, 지켜보기, 체험하기, 기타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심자들에게는 한마음 주인공을 왜 믿고 놓아라고 하는지 이해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길렀으면 맡겨야 되고, 맡겼으면 지켜봐야 되고, 지켜보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상세히 잘 기술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어서 이 발표를 작성하신 팀과 유정호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법 수행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대목이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법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4가지가 됩니다. 수레를 믿고 올라타게 되면 4가지의 궁극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의 무게가 없어지니 모든 고통이 거기다 놓기만 하면 제멸된다. 둘째, 거칠고 미세한 번뇌가 여겨지고 문명이 거쳐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셋째, 한 생각이 법이 되기 때문에 현상계에 어려움이 없어진다. 네 번째, 수레를 믿고 탄 상태가 그대로 깨달음의 상태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궁극적인 효용이 관법을 수행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해서 고통을 벗어나고 깨달음의 환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이와 같은 수레를 타는 수행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자살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체험하는 자해율의 증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아주 중요하게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입니다. 제가 지혜로운 마음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DBT 이론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에 머무는 삶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행선사 역시 지혜와 지혜로운 삶을 설파하셨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 DBT 기반 상담자의 지혜로운 마음 체득을 위한 관법 프로그램은요, 실제 지혜로운 마음 자체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에 머물러 보는 경험을 8회기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평가가 되나? 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실제로 DBT에도 지혜로운 마음에 대한 평가 도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내가 합리적인 마음에 머물렀나? 아니면 감정적인 마음인가? 이 둘을 어떻게 통합했나라고 하는 자기 보고식 서술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는 질적 연구를 선행해서 이후에 평가 도구까지 연결이 된다면 훨씬 풍부한 치료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대행선의 지혜를 얻는 방법과 DBT 지혜를 얻는 방법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변증법적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 작은 나에게서 벗어나서 주인공을 만나는 방법, 균형을 얻는 방법 등 구체적인 카테고리에서 DBT와 대행선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비교해 본다면 DBT와 대행선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측면이 부족한지를 대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한다면 현실적 요구가 더 잘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대행선, 주인공 관법을 비교하는 학계에서 보기 드문 연구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심리학과 대행선의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 연구팀은 교사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화교회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교육학 연구팀은 주인공으로 사는 지혜로운 교사라는 교사의 본분과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불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 존재로서 주인공을 믿고 관하며 그 주인공 관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주인공 관법을 실천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주인공 관법에 대한 학생들 또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론을 좀 더 성심 있게 집필하고 한마음 교육학을 연구해서 일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팀에서는 주인공 관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수행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3년 이상 실시한 초등학교 선생님 6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에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평소에 자신이 든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보고 그거를 지혜롭게 나와 남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재입력하도록 하는 관노트를 꾸준히 쓰도록 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도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주인공 관법 인성교육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질적연구학회지 올해 24년도 7월호에 이렇게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마음 선언에서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인 그 주인공 관법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0여 년에 걸쳐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에 실시한 그 부모교육에 참여한 그 교육생인 부모님들 그리고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인공 관법을 이렇게 10회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구현해낸 것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기준, 감정, 습관을 멈추고 주인공으로 중심을 잡고 재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 교육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부모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 관법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영자들, 강사들의 운영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이 도전과도 같았던 강의안 만들기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 이론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 체험이 강의 안에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그 내면을 깊이 관하면서 이 강의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사도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교육생도 성장하는 그런 상호 변화가 가능한 교육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그 대행선사의 실천 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입니다. 주로 그 남방불교 입바사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2단계 주인공이 놓고 3단계 주인공을 맡기고 주인공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바로 관찰, 즉 사마타와 마인드풀리스, 입바사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이 주인공 관법 실천을 우리가 마음치유 수행 단계에 이게 스스로 깨달아서 다 같이 정진하면서 탐진치 소멸로 서로 자리이탈을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행선사의 논리에 하면 사람은 자기의 믿는 마음에 놓으면 그대로 지나간 것들은 없어져서 새로운 것이 입력되는 즉 마음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수행법의 유사성은 그 내적 통합, 집중, 관찰, 믿음, 지혜 발현, 탈자동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마음 치유 기제는 입바사는 수용, 주인공 관법 재입력, 용광로란 말이 입바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원리는 입바사는 알아차림의 증장입니다. 주인공 관법의 입바사나의 차이점 무조건 믿음이죠. 주인공 관법은 전체 의식에서 나를 뺀 그 모든 것이 한마음 주인공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이는 사마타의 수행을 오온, 불교에서 인간을 오온이라고 보죠. 오온은 인연에 의해 오는 것과 가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는 고요함의 선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심일경성 상태에서 마음 챙김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논문을 받았을 때랑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것이랑 보면은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또 연구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믿고 놓고 맡기는 부분을 사마타와 연관시키고 뒤에 나오는 그 봄을 지켜봄을 윗바사나와 연관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밸런스 하에서 그 선사님의 4가지 기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치유 효과가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저희 연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대행선사의 법문 속에서 보시 개념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대행선사의 보시행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방편 삼아서 한마음선언 신도들이 어떻게 보시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인문사회학계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인식론적 전환으로 물질적 전환, 이론적으로는 신유물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흐름에서 좀 새로운 물질 개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 불교 철학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확장된 의미의 마음보시는 물질로 조금 보태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덕이 큰 한 생각 해주는 그런 보시가 자기와 상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는 사실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보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장은 한마음선언 신도들의 보시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하고 또 참여 관찰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아주 생생한 스토리 신행담들은 자료집에 많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함의 없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 막 아까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근데 자꾸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마음선언 신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쉽지는 않지만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시를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함의 없는 보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여유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의 실천은 개인들이 서로 단절되고 각박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자리 이타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신유물론과의 접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좀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불교의 육바라밀 중 첫 번째 보시 수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에도 이제 사실 이런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여야 한다. 이른바 형체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소리, 맛, 감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여야 한다. 질문 두 가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야신경을 인용하셨고 신유물론과 불교 사상 두 사상이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셨고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부연 설명 시간이 되시면요. 두 번째는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당사자로서 요즘 사실 뉴스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질문 두 개를 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지만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서구 문명 내지는 근대화가 지금 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서구 데카르트부터 시작됐던 이분법을 그것의 어떤 모순들을 깨달으면서 불이법과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뭔가 막 조직적으로 뭘 해서 아니면 제도나 구조 이런 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큰 스님법을 만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주이기도 하고 지구이기도 하다라는 그 마음을 배우면서 사실은 제가 저를 발견해 나가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국 불교일 수도 있고 또 지구의 어떤 위기를 같이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만 부족하게 그냥 계속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past summer I taught at the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at Danguk University. 지난 여름에 제가 단국 대학교에서 국제 학술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업 이름은 학생을 위한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학생들을 한 달 동안 가르친 이후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가지 명상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요. 호흡,
마음챙김 체크인 복식 호흡은 APA라고 이름 지었는데 A는 무정형이라는 특정한 형태가 없다는 말인데요. PA는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 지켜보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CPA라고 불렸습니다. 이 유형은 구체적인 사물, 건포도와 몸 또는 걷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시냇물 위에 나뭇잎, 무릎 위에 놓기, 또 마음이 용광로라는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유형을 CAC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어떠한 곳으로 이동시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명상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상위 4위 중 3가지는 CAC 명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명상은 마음은 용광로였는데요. 그리고 대행선사에 의하면 이러한 빛나는 불성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를 거치는 순간 고철이 반짝이는 강철로 변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용광로에 넣으면 빛나는 강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가 선호하는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고 연구 기간이 짧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결과 결론은 상당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주요 초점에 따라 명상 수행법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3가지 그룹의 분류는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성이라고 분류는 무한한 잠재력과 대행선사의 주인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의 교육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제 첫 질문은 종교적 맥락이 박탈된 세속적 명상은 그 변혁적 힘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Z세대 수행자가 용광로 명상을 포함한 세속적인 마음챙김 기반 명상에 대한 경험에서 대행선사의 가르침처럼 일상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변화시키는 선수행으로 안내하는 교육적 방법을 구상할 수 있나요? 답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자장의 권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분 안에? 알아서요? That would incorporate maybe more spiritual aspects of Kwan, the practice of 영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관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물론 종교성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목적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continue to see what works and why. 학생들에게 어떤 게 잘 적용되고 어떤 게 잘 안 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용광로 명상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